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를 들어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트코인 가격 얘기 좀 해볼게요. 인포맥스가 국내 5대 거래소 가격을 가중평균한 비트코인 오늘 가격은 약 9천만 원입니다. 이게 9천 원 떨어진 거예요, 사실. 9,500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건데 랠리가 대단하네요. 무섭죠. 지금 뭐 업비트 기준으로 한때 9,700까지 갔었습니다. 9,700.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9천만 원 선에서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데 네. 변동폭이 너무 크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변동폭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1년 전에 제가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년 전에 가격을 봤습니다. 업비트 기준인데요. 2,900만 원 했었어요. 1년 전에요. 1년 전에. 3배가 됐군요. 거의 3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돈복사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크게 지금 뭐 랠리가 뛰면서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뭐 정신없이 투자하시는 분도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거나 기록적으로 보면 뭐 이런 가격은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해서 뭐 유례가 없을 정도인데 고공행진하는 배경 어디까지 오를까요? 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뻔히 예상이 한번 됐었죠. 그러니까 ETF 승인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뭐 예상은 당연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블랙독이 이제 들어갔던 부분, 그러니까 블랙독이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ETF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 부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블랙록이 그 ETF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SEC에서 상장을 했고, 그러니까 승인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일단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ETF를 만들어서 던진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징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같이 해서 ETF의 순유입 자금이 한 7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봤고, 그래서 지금 뭐 ETF 승인 이슈가 가장 큰, 그러니까 수급을 몰리게 하는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개인 투자자까지 또 몰리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 방송에서 제가 계속 나왔을 때 뭐 호재가 다 했느냐라고 이제는 질문을 받았을 때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4,700만 원 선이었거든요. 거의 2배 뛰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르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 또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일단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반감기죠, 사실. 그렇죠. 4월달에 이제 반감기가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ETF 승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반감기, 요 두 트랙이 지금 뭐 비트코인을 이끌고 있고,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소재가 아직 소진이 안 됐다라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진은 된 것 같아요. 소재는 재료가 다 반영이 됐다. 네, 근데 지금 왜 또 오르냐? 투기 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재료의 폭발력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기까지 붙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억 원 돌파한 다음에 그 당시에 한번 크게 한번 조정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실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익 실현해야죠. 그렇죠. 이제 실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크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번 미끄러졌다가 아마 그때 또 변동성이 또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장담은 누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각종 그 알트코인 그렇고 밈코인, 맞습니다. 밈코인까지도 사실 밈코인이라는 게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장난삼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제일 유명한 게 도지코인. 맞아요. 이런 것들도 알트코인, 밈코인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어떤 부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언론에서 밈코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일단 투기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밈이라는 결국에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미로 만든 뭐 짤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통용이 되면서 붙여진 게 밈이라는 사실
문화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코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만들어진 게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민 코인이 이제 도지코인. 그러니까요. 예, 볼 그 수 강아지 있겠죠. 얼굴 맞습니다. 나와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제 민코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바이누, 네. 시바견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 시바이누도 도지코인 나오니까 우리도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렇죠. 시바이누 같은 경우가 실제 제가 그 거래 대금을 봤더니 지금 현재로 보면요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 거래 대금이. 예. 그래서 지금 딱 그 들어오기 전에. 예. 그 정도로 잠깐 지금 시바이누에 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붙고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 가격이 1코인당 0.046원이에요. 네. 우리 원화로 보면은.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처음 코인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뭐 9,700만 원 하면은 엄두를 못 내시거든요. 엄청 원하죠. 예, 한 근데 개 이제는 살 수 있게 버겁죠. 예,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0.046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네네. 따라 붙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개인들이 이제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변동성도 그만큼 크고, 근데 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더라도 지금 밈코인이 다시 한번 뭐 시장에서 뜨거워지고 있다. 굉장히 저는 과거에 그 2020년도와 21년도 유동성 정말 풍부했을 때, 예. 그 당시에 각국 정부가 돈 막 풀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민코인이 막 떴었거든요. 그 당시의 연상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된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대로 도지코인도 있고 네. 시바이누도 있고 이랬는데 네. 장이 이렇다 보니까 새로운 밈코인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페페코인 보면서 네. 엄청나게 웃었어요. 네. 이 아시잖아요, 페페. 네. 그 개구리 캐릭터.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개구리 캐릭터, 뭐 슬픈 표정 하면서 밈으로서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예. 그거를 추종하는 이제 페페코인도 나왔거든요. 오. 그러니까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업비트에서 안 하고 빗썸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아유 개인 투자자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전 세계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페페코인이 또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야 민코인이 참 위력이 있긴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도구 위프페라는 것도 개 모양이에요. 이것도 개가 이제 모자 쓴 캐릭터인데 예. 이런 민코인도 지금 붙었고 봉크 그다음에 이제 플로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 애완견 이름이 플로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도지코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뭐 개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플로키 코인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 그 밈으로 해서 출발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코인 특징은 좀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동물. 그다음에 강아지가 상상 약간 많습니다. 재밌는 캐릭터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코인들이 새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민코인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트럼프 코인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 예, 봤어요. 대선 때문에 예. 이 트럼프 코인 무섭습니다 지금 상장세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선이 이슈가 뜨거워질수록 아마 트럼프 코인은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민코인은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이게 주식시장에 비하면 옐로우칩 중에서도 왜 그 테마인데 이 네. 단기간에 왜 테마 형성했다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되게 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 아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대부분 민코인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코인으로서의 어떤 뭐 기술적인 어떤 우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민코인은 그냥 재미로 만들어진 거고 재미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해서 돈 벌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저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네. 일단 이런 밈 코인도 그렇고 네. 이 선도하는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중간에 여러 가지 메이저급 이 코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저는 일단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하는 투자를 이유가 안 하신다고요? 네, 코인 자체를 안 합니다. 예. 왜요? 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은 도파민 중독이 너무 심하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투자하시는 공감하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주식은 종가라는 거 있죠,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딱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뭐 시간 없잖아요. 코인은 24시간 돌아가고요. 아니 물론 기준 가격은 정해지지. 물론, 예. 딱 아웃이 딱 정해지는데 예.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그리고 거래소별로 시간 가격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인포맥스에선 지금 5대 거래소를 합해서 가중평균에서 이제 중간 시세까지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기준 가격도 사실 모호하고 그죠? 맞아요. 아비트러지도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파민 중독이 너무 심해요. 이게 상장, 그러니까 최고가 찍으면 네. 뭐 극렬하게 막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계속 중독이 되면은 아시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상충의 문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적인 경제학가 노벨상을 받았던 경제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케네스 에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사망하셨지만 이분이 처음에 이제 모럴 해저드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논문에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정보 우위에 선 이들이 이제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아마 일탈의 유혹. 앵커님도 무슨 마찬가지고 얘기인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보 우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문제를 물론 제가 유명하다는 건 아닌데 일단 그래도 저를 이제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이런 민코인 좋습니다. 이거 코인 사세요. 근데 저는 이미 사놨어요. 선동할 수 가격 있죠. 뛰면 그렇죠. 시세 조정 조정할 충분히 수 들어갈 있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안 합니다. 근데 그 제가 만약에 평론가로 안 나오잖아요. 예. 그 아마 저는 뭐 투자를 하고 있겠죠. 아, 그래요? 근데 평론가를 하는 이상은 사실상 이해상충의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감히 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자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크립토 시장은 아직 네. 초기예요. 뭐 맞습니다. 룰도 그렇고 네. 거래 방식도 그렇고 네. 이거를 사실은 펀더멘탈 분석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공감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펀더멘탈 요인으로 여기는 뭐 경기라든가 네. 뭐 전체적인 뭐 그 사이클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 이게 블록체인하고 관계가 사실은 좀 주식 시장보다는 덜하거든요. 맞아요.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기초 배경으로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블록체인의 크립토 시장의 어떤 네. 당위성, 정당성, 가격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지는 않고요. 예. 비트코인은 상품으로서는 인정을 해요. 예. 금융상품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다른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상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품성이라든지 굉장히 투기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물론 뉴욕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엘리베이터 이론을 꺼냈어요. 엘리베이터 이론. 그렇죠. 이제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항상 네네. 뭐든지 이렇게 힘겹게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질 때는 엘리베이터가 급강한다는 거죠. 아. 지금의 뉴욕 시장이 딱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코인 시장도 똑같이 봐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요 9,700까지 꽂았다가 칙칙 강화합니다. 이런 거는 엘리베이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준 평론가님은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네. 신중론자다. 좋아하는데, 결론입니다.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신중하다. 알겠습니다. 계속 와치를 좀 해주시고 네. 계속 좀 이슈가 있을 때 네. 다시 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가 함께 이 비트코인 가격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